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 법률 시간. 오늘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사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네. 만나보실까요? 엄마, 또 제 일기장 훔쳐봤죠? 아니야, 네 방 청소하던 중이었어. 그럼 저 등 뒤에 숨긴 거 그거 뭐예요? 이거 엄연히 제 사생활 침해라고요. 아유, 뭐 부모 자식 사이에 사생활은 무슨. 앞으로 안 보면 될 거 아니니. 예. 이런 저는 경우 많아요. 굉장히 익숙했던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요. 예? 그냥 팼죠. 아. 사생활 그러면서 이제 매를 드셨는데 네. 부모가 아이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행위 이거 사생활 침해가 됩니까? 네, 결론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하더라도요. 부모는 자녀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군요. 2005년에 우리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요. 우리 예.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일기장 검사하잖아요. 예. 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 양심의 자유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그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결정을 한 적도 있고요. 예. 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요, 이 사생활 보호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해서 이 아이의 경우에 사생활의 자유, 성인과 똑같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일기장 검사 받으면서 뭔가 검열에 익숙해지는 그렇죠.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어렸을 때 떠올리면요. 일기장에 이게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인 건지 맞아요.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보는 예. 일기장이었는지 항상 그때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기를 안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몰래 핸드폰 검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뭔가 이제 법적 처벌이 가능하겠죠? 핸드폰에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핸드폰에 우리가 비밀번호 앞에 화면에 뜨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번호 장치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핸드폰을 언제나 그 열어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핸드폰에 그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 정도가 아니라요. 예. 형법상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군요. 네, 비밀 침해죄를 보시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뭐 집에 온 이렇게 봉함이 돼 있는 있잖아요. 남한테 온 거, 그 편지를 열어보거나 남한테 온 택배를 열어보거나 그것도 비밀 침해죄고요. 이렇게 이런 그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전자기록을 여는 것도 이런 것도 비밀 침해죄가 됩니다. 다만 비밀 침해죄는 친고죄예요. 네. 만약에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 서로 내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어? 이럴 경우에 이걸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서로 끝장났을 때? 이런 경우 그러나 예. 이제 이혼 소송하실 때는 가끔 비밀침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뭐 우리 아들도 제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열어서. 그런데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핸드폰에 그런 비밀번호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보셔도 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좀 그렇게 뭐 눌러서 알려줬다는 거는 예. 마음대로 열어봐도 열어봐라는 된다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네. 요즘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배우자 몰래 혹은 우리 아이가 요즘 수상해. 그래서 아이 몰래 위치 추적 앱 같은 거 다 깔아놓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위치 추적을 이제 몰래 깔았을 때가 문제겠죠. 예.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깔았을 때. 야, 난 너 위치 추적 앱 깐다 이러면서 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몰래 깔았을 때. 몰래 배우자 몰래 자녀 몰래 깔았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이미 물어보시면서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이것도 보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네. 와. 동의받지 않고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거 형사처벌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거는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아마 사안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또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권리와 책임이 있잖아요. 예. 아니 아이가 어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미아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예. 경우라면은 이 죄에 성립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게 됨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SNS에 자기 애들 사진 막 올리는 사람들이 안 많잖아요. 올리시는 분이
더 없을걸요? 저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아, 저도 예.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허락 없이 그 사진을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잖아요. 초상권 네. 침해다. 네.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내 초상권 왜 침해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정서상으로 좀 이상해요. 예. 뭐 어떤 부모든 대부분 자기 자녀들이 너무 예쁘니까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사진을 올리는데 이게 왜 문제될까 싶기도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아동의 자기 자녀의 동의 없이 지금 아이의 얼굴을 공개를 한 거잖아요. 이 네. 아이의 초상권을 침해할 그 법리적으로는 침해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이게 재밌는 게 네. 프랑스에서는요, 네. 재작년에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녀의 이 얼굴을 SNS에 공개할 경우에는 첫 번째, 추후 아이가 왜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나 너무 창피한데 그런 사진을 네. 하면서 아이가 상처받을 가능성. 네. 두 번째는 아이의 신상이 공개되잖아요. 맞아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로 인해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특히 성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부모는 아이의 이런 사진을 함부로 SNS에 올리지 말아라라고 네. 하면서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예. 최근에 베트남에서는요. 청소년에게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이런 것을 SNS에 다른 사람이 올리면 그 올린 사람이 설사 부모라 할지라도 고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령 초안을 마련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피해들 많아요. SNS에 사진 있는 거 무단으로 퍼가지고 막 음란한 정보에다가 붙여가지고 막 전송하고 이런 일들 다 처벌되는 거죠? 네, 다 처벌되고요. 예. 흔히 이 정도도 처벌돼라고 하는 거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실제 사례예요. 예. 한 A 씨가 모 브랜드의 옷을 입고 그것을 본인의 그 SNS에 공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로 그 회사 명을 상표명을 기입을 했는데요. 예. 그 회사가 이 사진을 가져다가 어떤 영업용으로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화가 난 거죠. 이거 왜 내 사진을 왜 이렇게 광고로 쓰느냐. 예. 그 회사 측에서는 당신 이거 전체 공개하는 거 아니냐. 누구든지 봐도 된다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설사 전체 공개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영리 목적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군요. 초상권 침해했다면서 위자료 지급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양예원 씨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한 동영상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걸 거의 언론에서 무단으로 퍼가지고 그 사진을 막 실었던데 이런 것들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제가 그 사안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예. 개인의 영상을 그 공개된 영상이었나요? 예, 공개된 영상이죠. 공개된 영상을 보도의 목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거는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서 예. 그게 어떤 영리의 목적을 한 것은 아니라서요. 그거는 근데 법의 그래도 소지를 좀 뭐 더 대부분 살펴봐야 될 것 어뷰징으로 같아요. 또 클릭 장사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거 심각해요. 헌팅 방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예요. 네, 그게요. 예.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를 보통 1인 미디어라고 그렇죠, 하죠. 1인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티브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 주로 예. 이용을 하는데요. 그게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얼굴이 나온다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댓글이 내 외모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좋게 얼평, 예. 좋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 맞아요. 대부분 이제 모욕적인 이야기들 예. 아니면은 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성희롱도 아주 난무합니다. 이런 데 네, 보면. 맞습니다. 이거 당연히 문제가 돼서 이거 다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증거 수집이에요. 내가 TV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수집할 방법은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그 증거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냥 뭐 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찍지 마십시오. 예. 나는 이 방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의 사례 한 줄로 딱 정리만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사생활은 중요하다. 예. 모든 사람의 사생활은 보호될 권리가 있다. 네. 예. 이게 오늘의 한 줄평입니다. 예. 임만글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